수대로 자른 게 아니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중학교 영어 성취 수준 문서, 그중에서도 일부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교 성적표에 A, B, C 이렇게 등급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점수대로 자른 게 아니라는 건 아마 어렴풋이 아실 텐데요. 그렇죠. 뭔가 기준이 있겠거니 하시죠? 네, 과연 이 새로운 기준이 우리 학생들 영어 실력을 어떻게 보고 또 뭘 기대하는 걸까요? 오늘 그 속을 좀 같이 파헤쳐보죠. 아, 흥미로운 주제네요. 성적표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 저도 궁금했거든요. 먼저 좀 용어부터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성취 기준하고 성취 수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간단히 말해서 성취 기준은 뭘 배워야 하나 이거고, 성취 수준은 그 배운 걸 얼마나 잘하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아하, 뭘 배우고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중학교 영어에서는 그 얼마나 잘하는지를 A부터 E까지 이렇게 5단계로 나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체육이나 음악, 미술은 A, B, C 3단계인데 영어는 좀 더 세분화되어 있죠.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 B 이런 단순 점수 구간이 아니라는 점인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A 수준이라고 하면 이게 단순히 점수가 높은 게 아니라 문서 설명을 보면요. 개념 이해가 깊고 지식 단위 수준이 매우 높다. 아, 네. 그리고 배운 지식을 다양하고 복잡한 맥락에 아주 잘 적용하고 심지어 기대하는 가치나 태도까지 내면화가 가능하다. 이런 상태를 말해요. 와, 단순히 영어 지식만이 아니네요. 그야말로 총체적인 능력을 보는군요. 그렇죠. 그냥 아는 걸 넘어서는 거죠. 그럼 반대로 C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C 수준은 보통 개념 이해와 지식 전이 수준이 보통이고 배운 지식을 일부 맥락에 적용하며 기대하는 가치와 태도를 일부 조직화하는 수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통 수준. E는 그럼 훨씬 더 기초적인 수준이겠네요. 네, 이는 위계가 낮은 개념을 일부 이해하고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며 가치 태도의 일부 의미를 아는 정도로 좀 제한적인 수준을 나타냅니다. 이게 좀 더 와닿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화자나 필자의 의도나 목적을 추론한다는 성취 기준이 있다고 해보죠. 네, 읽기 능력 중 하나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보면 A 수준 학생은 길고 복잡한 글에서도 그 의도를 정확하게 추론해내는 거예요. 오,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반면에 C 수준 학생은 다양한 유형의 글에서 대략적으로 추론하고 E 수준 학생은 짧고 간단한 글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추론하는 정도. 이렇게 능력의 어떤 결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아, 능력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거군요. 단순히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주목할 만한 지점은요. 평가 영역이에요. 이게 단순히 지식 이해 아니면 과정 기능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아까 말씀하신 그 가치 태도 부분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거예요. value attitude. 이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게 좀 특별해요. 저도 그 부분 보고 좀 놀랐어요.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태도라던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 같은 거요. 솔직히 처음엔 아니 이걸 영어 성적에 어떻게 반영한다는 거지?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마도 이건 언어라는 게 단순히 정보 전달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관점을 반영한 게 아닐까 싶어요. 아, 의사소통 능력의 일부로 보는 거군요. 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실제적인 영어 사용 능력과 연결된다고 보는 시각인 거죠. 뭐랄까, 물론 이런 태도를 과연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거냐, 이건 교육 현장의 숙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겠네요. 기준은 있는데 평가 방법은 또 다른 고민이겠군요. 그럼 이런 성취 기준과 수준들, 이게 실제 학교에서는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단순히 문서로만 있는 건 아닐 테고요. 그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걸 바탕으로 수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시고요. 또 학생들 각자의 수준에 맞는 학습 활동을 계획하는 데 활용하시죠. 맞춤형 학습의 근거가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평가에도 직접적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글 요약하기나 자신의 경험 설명하기, 후기 작성하기 같은 수행평가 과제를 낼 때요. 이 성취 수준에 맞춰서
A 수준 학생은 이 정도 결과물을 내야 한다. C 수준은 이 정도.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채점 기준을 만드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혹은 뭐 듣고 계신 청취자분께서 경험하는 영어 수업 내용이나 평가 방식이 바로 이 문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냥 참고 자료가 아니라 실제 교육과 평가의 틀을 이루는 거죠. 오늘 쭉 들어보니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영어 성취 수준이라는 게 A부터 E까지 5단계로 나눠서 학생이 뭘 알고 있는지, knowledge, 그걸로 뭘 할 수 있는지, skills,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갖추고 있는지까지 좀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굉장히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통해 얻는 가장 큰 통찰은 역시 평가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면적이고 구체적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특히 그 태도 영역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어쩌면 언어 교육의 목표가 단순 기능 습득을 넘어서서 좀 더 넓은 의미의 소통 능력 함양으로 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질문이 던져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이렇게 A부터 E까지 잘게 나눈 등급 체계가 과연 모든 학생에게 항상 긍정적인 학습 동기만 줄까 하는 점이 하나 있고요. 아, 그렇죠. 너무 세분화돼서 오히려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언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유기적인 능력이잖아요. 이걸 과연 5개의 칸으로 나누는 것이 실제 언어 습득의 현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도 던져볼 수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